남편의 바람 참아야 할까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1개월.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지는 거짓말과 바람,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남편. 항상 거짓말 쳐서 걸리고도 되려 이혼하자 큰소리치고 바람 펴서 걸렸어도 자기가 이혼하자고 큰소리치고 항상 자기가 잘못한 게 걸리면 자기가 큰소리치는 인간입니다. 바람 피운 거 걸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네요. 그렇게 정작 그 속에서 저는 지옥 같아서 마음 같아선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딸아이가 눈에 밟혀 이혼 못한다고 제가 되려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였다고 지금이 너무 답답하다고. 처음 사건은 이렇습니다. 친구들과 놀다 온다고 하더니 저녁 10시쯤 나갔던 남편이 아침 10시까지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항상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고를 쳤거나 항상 문제가 생겼던 남자이기에 바로 촉이 왔죠. 제 남편에게는 휴대폰이 2대 있어요. 그중 게임할 때만 쓰는 핸드폰을 그날 저녁에 가지고 갔었고 항상 수시로 쓰는 폰은 집에 두고 나갔었지요. 게임할 때만 쓰던 핸드폰으로 바람이 났었던 거고 남편을 믿었기에 휴대폰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육아에 힘쓰느라 남편의 휴대폰 그리고 남편을 의심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아침 10시에 집에 와서는 술이 덜 깬 상태로 계속 거짓말을 하기에 남편 차에 블랙박스를 봤어요. 저녁 10시에 집에서 나가서는 그 여자를 바로 태우러 가고 그 후엔 바로 모텔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온 거고요. 그렇게 바람 피운 여자에게 자기가 직접 와이프가 있는 유부남이라고 말하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이 총각인 줄 안다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도 모르고 만난 거니 젊은 나이에 불쌍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가 난리 전화해서 욕하고 그러더군요. 그럴만하죠. 그렇게 게임할 때 쓰는 핸드폰은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나 보다 싶었고 다시 남편을 믿자 싶어서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그 후 한 달 뒤 남편이 자고 있기에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 휴대폰 문자를 확인했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자기도 남친 만들어서 오빠랑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할까? 라고 하더군요. 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자고 있던 신랑을 깨워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있은 뒤 일주일 후 신랑이 직접 전화를 했었다네요. 저 때문에 반강제로 여친 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여자가 궁금해할 말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후로 또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이지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했구나 라고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남편이 저에게 네가 백날 연락 못하게 막아봤자 자기가 스스로 연락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야지만 연락을 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강요하지 말라고 자기가 스스로 끊는다기에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끊을 거냐고 하니까 문자로 자기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연락 그만하자고 한다고 해서 또 한 번 믿고 그 문자를 보낸 걸 확인하고 그 여자 답장에도 알겠다고 오빠 여친 정리하고 온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네 차단할게 라고 답이 왔고 전 또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남편이 위치 추적기를 달자고 하면서 큰소리치기에 그래 그러자 이젠 정말 남편이 마음먹었구나 싶어서 서로 휴대폰에 위치 추적기 어플을 깔았어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었고 남편이 회사를 간다고 나갔었죠. 그런데 그날도 기분이 이상해서 잊고 있었던 위치 추적기가 생각이 나기에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알바를 하고 있다던 카페로 위치가 뜨는 겁니다. 전 정말이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갓난아이를 두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새 회사 앞으로 와 있더군요.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만나서 물었어요. 그 여자가 있는 카페는 왜 갔냐고 그랬더니 커피만 사러 갔다고 하네요. 대화는 안 했다고 하고요. 저희 남편은 커피 안 좋아하고요. 먹는다고 해도 자판기 커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카페와 회사와의 거리는 30분 거리고요. 이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찰나 아기가 걱정되어서 우선 집으로 가자고 끄집고 갔어요. 아기가 울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미쳤었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달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저랑 어딜 가고 싶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오면 답답하다네요. 전 산후우울증이 왔을 때도 남편이 일하는데 힘들까봐 혼자 모든 육아를 맡아서 하면서 항상 아이가 태어나서 행복하다, 힘들지 않다라고 말을 하며 신랑이 출근하고 없을 때 수없이 울며 혼자 세뇌하며 버텼어요.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제 기분 하나가 컨트롤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말도 안 된다고 남편에게 바람핀 거랑 지금 아기가 있어서 나랑 어디도 못 간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남편이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새 출발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너는 남자들이 줄을 설 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계속 이혼하자고 소리 지르고 무조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전 순간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으니 그 여자 때문이 아니래요. 이 여자가 아니어도 자기는 또 그럴 것 같다네요. 계속 저한테 상처만 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가정을 지키자. 한 가정의 가장이지 않냐. 나를 사랑한대 놓고 왜 이러냐. 행복하게 해준대 놓고는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냐 등등 수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그러던 중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누구 와이프라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되려 남편 관리나 잘하랍니다. 지가 일하는데 찾아오지 않게. 정말이지 비참했습니다. 한때는 아니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전 행복했었는데 1년 새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남편과 싸우던 도중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이 길길이 날뛰더군요. 네가 일을 크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소리 지르고 그 후부터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시어머님께 못 살겠다고 말하러 간다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대려 사과했습니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죄인인데 네가 왜 사과하냐며. 아기는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이혼하자 하네요. 남편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그러더니 소름 끼친다는 정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술 마시러 간다고 집에서 나가버리고 전 또 혼자 아이와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멍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여러 사연을 보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나가버린 직후엔 전화나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기한테 안 좋은 모유가 갈까봐 그런 와중에도 아기 수유를 했어요. 그러더니 4시간 후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얼른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전화도 문자도 연락을 안 해서 그런지 죽었나 싶어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 여자와 함께일까 친구랑 술 마시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쯤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멍하게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바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나와서는 정도 안 떨어지느냐, 이런 날 붙잡고 살고 싶냐고 하더라고요. 맘 같아선 이미 끝내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 아기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 없는 아이는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지요. 난 이혼할 수 없다. 제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려달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더니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쯤 제가 저희 집 가족 식사가 있어서 남편을 깨웠어요. 식사 모임 있는 거 같이 가자고요. 그랬더니 흔쾌히 가더라고요. 제 동생이 결혼을 하고 첫 인사 오는 자리였어요. 가족 식사 모임에 가서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저희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시는 부모님께 어떠한 표현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엔 제가 시집가고 올해엔 둘째 딸 시집 보내시고 첫 손녀까지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제 선물과 남편 선물을 줬어요. 제 선물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동생의 짧은 편지를 보고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보더니 가까이 와서는 미안하다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그 말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혼하자는 말 안 할 거냐고 물으니 그래야지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돌아와 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평생 이러고 어떻게 살지 걱정도 됐었고, 남편의 시원한 답을 원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젠 저랑 우리 딸만 생각하겠다고 그 말을 원했습니다. 원한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거기서 저도 만족하고 지내자 싶었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지금 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 혼자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여자랑 다시 연락을 안 할까 싶기도 하고요. 계속 불안하기만 하네요. 차라리 남편이 그 여자랑 다시 연락한다고 해도 저에게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저도 제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남편이 정말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이가 태어난 후 아빠라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이의 부모인 아빠가 아니라 아직도 남자로 살고 싶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걸까요? 도와주세요. 이혼이 답일까요? 참고로 전 프리랜서의 전문직입니다. 이혼해도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참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바람을 용서하고 같이 지내시는 분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